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진환 전문가님 그리고 박준현 운용형님이랑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스피드 종목 진단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는 오늘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고요.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그 히든카드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채팅창에도 벌써부터 저 그 종목으로 수익 봤어요 라면서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종목인지 리뷰까지 들어보시고 또 오늘의 종목들까지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종목 사전 접수 종목 출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의 종목은 유니셈인데요. 시청자 326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3% 급등을 하면서 9,540원의 거래를 마쳤죠. 시청자님께서는 8,5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 담으셨습니다. 오늘 급등을 하면서 11%가 넘는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요. 최근에 방송을 보고 추천주로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추가 매수해야지 하고 소량만 5%만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지금 놓친 것 같아서 나는 겨우 5%밖에 안 담았는데 수익은 많이 났지만 비중이 좀 적어서 이러면 좀 아쉬워질 수도 있죠.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목표가까지 두 분께 한번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투자 전략부터 들어봅니다. 유니셈, 운용형님,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네, 보유 의견입니다. 보유하고요. 김진환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유해야 하는 이유, 운용형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니셈이라는 회사가 본업 자체가 주 제품 자체가 스크루버하고 칠러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루버 자체는 이제 반도체 가스를 케미칼을 공급하는 과정 쪽에서 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가스를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 장치를 만드는 게 스크루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온도가 반도체 같은 경우 천동 공정 같은 경우 온도 조절이 중요하니까 온도 조절을 하는 칠러가 주력 장비예요. 이 회사와 제가 유니셈을 얘기를 할 때, 이제, GST라고, 이 종목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GST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이제 그걸 제가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유니셈을 살 거냐, GST를 살 거냐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방송에서 유니셈 진단하면 GST를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GST가 지금 2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급등하니까 이 종목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후발주 성격으로 주가가 갔다고 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GST라는 회사 차트 좀 볼까요? 유니셈이 이제 이따가 이제 어제부터 튕겨 나왔는데 GST라는 회사가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요. GST가 2만 5천 원대에서부터 지금 6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근데 GST가 이제 올라간 이유를 알아야지 유니셈이 올라간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GST가 알다시피 같은 장비 회사 쪽인데 GST는 삼성전자 위주에다가 최근에 주가 올라온 자체가 전기식 칠러를 대만의 TSMC한테 공급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보다 가장 큰 강력한 재료는 GST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데이터 센터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나 컴퓨터에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열을 식혀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열을 식히는 것 자체는 통풍이라고 바람을 통해 가지고 식히는 거였는데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개발한 것 자체가 액침 기술이라고 그러고 액체 상태에서 담가가지고 냉각시키는 기술이라고 그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GST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간 거예요. 가장 큰 재료 자체는 액상 기술을 좀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이 회사는 제가 6천 원대에 제가 몇 년 전에 기업 탐방을 갔던 회사였는데 그래서 장기 투자해도 된다고 얘기했던 주식들이 이렇게 좀 많이 떴는데 근데 이제 유니셈이라는 자체는 그런 기술은 제가 검색해봐도 개발은 안 한 것 같아요. 액침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술은 아니고 단순하게 그 칠러라든가 스크루버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GST가 주가 뜨니까 이 종목이 이제 따라가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순수하게 어떤 그런 기술력이 갑자기 액침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기술이 있으면 충분히 주가 더 많이 갈 수가 있는데 그 기술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지금도 밸류션으로 따지면 GS가 더 싸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비교를 할 때
이익은 GST가 2배 이상 유니세미보다 나는데 시가총액은 GST가 훨씬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GST가 2만 5천 원대에서 6만 원까지 올라왔지만 시가총액이 5천억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유니셈이 시가총액이 거의 3천억입니다. 근데 이익으로 따지면 작년 실적부터 따지면 GST가 영업이익 400억이고 유니셈은 180억밖에 안 돼요. 더 훨씬 낫네요. 예, 지금도 밸류로 따지면 GST가 싸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GST가 꺾이면 유니셈도 꺾인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GST가 얼마만큼 가야 될지. GST가 오늘 주가 뜬 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PER이 작년 실적 기준에서 14배입니다. 14배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충 계산하면 12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주가 자체가 비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뭐 적자나는 기업들도 뭐 주가 많이 가고 있고 대체적으로 20, 30배까지 가는 거니까. 네네. GST가 좀 더 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유니셈이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 할인 요소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밸류 자체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도 공격적으로 산다 한다면 GST가 더 싸고 재료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만의 TSMC한테 칠러식 전기 형태의 제품도 공급하고 액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거 뭐 사라고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유니셈은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수익을 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개인적으로 11,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1,000원 정도 현재 뭐 차트로 좀 나오지 않는데 과거의 종목이 꽤 갔을 때는 16,000원까지 갔으니까 현재는 기술적으로는 11,000원대고 아마 2차적으로 시장이 괜찮으면 아마 그 GST가 아마 7만 원 정도 간다 한다면 이 종목이 아마 12,000원 정도까지 도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1차는 개인적으로 뭐 욕심 안 내는 가격 자체가 11,0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한다면 12,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하지 이거는 않아도 뭐 될까요? 손절은 뭐 탄탄한 주식이거든요. 예산은 네. 반도체판이 안 좋아도 실적을 내내서 하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이 회사 전공정 장비 쪽에 해당이 좀 되는데 이 회사가 환경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R200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 쪽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공정 장비가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실적은 꾸준하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추세 자체가 이탈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행보할 수 있는 가격대가 8,800원대인 것 같아가지고 8,8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이 상승 끝났다 생각해서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진환 전문가님의 의견도 바로 들어보는데요. 역시나 보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추가 매수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뭐 유니셈은 반도체 장비 업체죠. 그래서 뭐 스크러버, 그다음에 챔버 뭐 이런 공정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공정 쪽이어 갖고 좀 부각이 좀 안 되다가 이제 후공정으로 이제 뭐 대응을 좀 하겠다고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모습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뭐 액침 냉각해서 뭐 미장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뭐 상당히 강세다 보니까 뭐 GST, 뭐 KN솔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GST 같은 경우에 이제 칠러, 이제 공정 온도 조절 장비 쪽이죠. 그래서 그쪽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그래서 유니셈도 같은 칠러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오늘 뭐 같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쪽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부각이 안 된 칠러까지도 좀 같이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유니셈이 같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액침 냉각 관련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GST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 보여지거든요. 근데 시외에서는 조금 떨어져서 뭐 당장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후발적으로 유니셈이 좀 갔기 때문에 GST의 어떤 흐름이 좀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GST가 간다면 유니셈도 이제 같은 계열로 묶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원래 그리고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세정장비 쪽,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유독가스 같은 것들이 방출이 되는데 그런 물질들을 좀 세정해주는, 정화해주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게 이제 스크러버 쪽인데 그런 쪽이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좋은 쪽을 보자면 이제 증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번에 캐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유니셈이 증설을 이제, 증설의 어떤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슈가 있고요. 화성시 이제 스크러버 이제 생산 증설 공장 이제 그것이 이제 올해 3월 그리고 4월 안에 이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설 이슈가 좀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적으로는 이제 하반기 정도는 조금 괜찮아질 어떤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수급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HBM 쪽 이제 후발로 전공정이었다가 이제 후공정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좀 아무래도 좀 이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오늘 당장은 액침 냉각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됐기 때문에 GST가 대장주라고 하고 요것이 이제 부대장이라고 해갖고 이제 후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을 좀 그어놨는데 거의 1,9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1,000원 정도 본 거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당장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저는 이력을 좀 보거든요. 뭐 봉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력이 좀 보시면 앞에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은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좀 오늘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GST랑 어떤 흐름을 같이 해서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저는 추가 매수는 만약에 좀 내리면 네. 예, 뭐 예를 들어 내린다 하면 거의 한 9,000원 정도 후반 아니면 9,000 초반 아니면 9,000원 미만에서 한 번은 추매해서 한 10,000원 정도 이상까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전 접수 종목은 유니셈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분 모두 좀 비슷한 의견을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셈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GST를 좀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함께 전해주셨고요. GST의 후발주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습니다. 11,000원으로 잡아주셨고 박준현 운용위원님께서는 손절가 8,800원. 요 아래로 떨어지면 유니셈의 상승세도 좀 꺾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진환 전문가님께서는 손절가는 따로 잡아주지 않으셨지만 추가 매수를 하려면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9,000원 근처에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시 한번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채팅창 들어오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수문의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2부의 첫 번째 종목 진단 한번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유니테크노라는 종목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이게 4,700원에 네, 30%씩이나 됩니다. 4,700원에 30% 알겠습니다. 비중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청자님. 요 종목 네. 그럼 지금 약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2차 전지 셀 케이스를 또 만들고 있고 그리고 삼성 S대에 실제로 납품도 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매년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엔 또 자사주도 소각도 또 해가지고 주주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고 앞으로 또 대표님도 올해 무상증자도 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네, 모든 게 다 좋은데 주가는 그러게요. 제가 한 것도 빠지니까 네, 이걸 좀 더 사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지 네.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보면 유니테크노가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주가는 조금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저희 대응 전략까지 박준현 운용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배터리 케이스와 관련된 부분의 성장성을 보고 사셨네요. 네, 맞습니다. 본래 이 종목이 약간 또 자율젠가도 과거에 조금 약간 엮여지지 않았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배터리 케이스. 예사가 이제 자동차 본업 자체는 부품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작년도 실적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에다가 이제 앞서 이제 배터리 케이스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아마 1월 달에 주가가 6,000원대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근데 실적은 무시해야 되는 것 자체가 회사가 자동차 부품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도 알다시피 2023년도 실적 기준에서 완성차가 실적이 좋으면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실적이 다 대박 났습니다. 그렇죠? 네. 뭐 화신이라든가 성호 하이텍이라든가 서현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뭐 2022년도에 대해서 실적이 그 100% 이상씩 성장했으니까. 근데 회사도 작년도에 보니까 80% 정도 이익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성장성 부분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좋았고, 그래서 회사가 작년도 실적이 좋았지만 단기 수익이 93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당 EPS가 379원이면 현재 주가 4,300억 기준으로 따지면 PR로 따지면 11배 되는 수준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제 뭐 서현이라든가 성화이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한 건데 PR 단위로 지금 4배, 5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종목이 자동차 부품적으로 따지면 주가 비싸요. 예, 싸지가 않다는 측면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케이스와 관련해가지고 예사 삼성 SDI 쪽에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해가지고 뭐 케이스도 공급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근데 배터리 케이스와 관련된 회사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 SDI와 관련해가지고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온통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상시 EDP라든가 그다음에 신흥 SC를 아마 그 비교를 해보세요. 이 종목이 배터리 케이스와 관련해가지고 삼성 SDI 쪽에 공급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관련 기업과 유니테크라는 회사와 비교를 해보면 유니테크가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싸지가 않아요. 근데 상시 EDP가 지금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PER 단위로 작년 4분기 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7배, 8배밖에 안 됩니다. 올해 실적으로 따지면 제가 보면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신흥 SC 같은 경우도 아마 9배, 10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메리트도 없어요.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충분히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본다 한다면 그걸 비교해 보면 자동차 부품업종으로도 비싸고, 배터리 케이스 사업에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다른 여타 상신 EDP라든가 신흥 SC에 비해서도 좀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현재 가격 때 약간 좀 10% 정도, 한 9% 정도 언저리 정도 손실 구간인데, 저는 이거 좀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서 얘기했다시피 회사가 올해 1월 달에 보니까 50만 주 정도의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주주들을 위해서 약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50만 주 자체가 회사가 발행 주식 수가 2,400만 주잖아요. 2,447만 주 중에서 50만 주 자사 소각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은 좀 괜찮지만은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올라갈 여력이 별로 없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4,000원 올라가더라도 4,500원 정도 올라가면 밀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적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유니테크노가 여러 가지 좀 모멘텀도 있고 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게 티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크게 매력이 없는 것 같고 따라서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전해드렸거든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도움 많이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 시원하게 내일장에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넥스트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인 강세에 힘입어서 역시나 13% 급등하는 모습 나왔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좀 높습니다. 23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25% 가지고 계시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이 최근에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이후에 좀 너무나도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 때문에 걱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왜 이 종목만 오르지 않느냐라고 하시거든요. 넥스트칩은 그동안 왜 이렇게 좀 수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네, 뭐 오버행 이슈가 있었습니다. SK 시그넷이 이제 2대 주주였거든요. 근데 이 보유 지분을 이제 7.1%나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매도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는 되긴 했는데 실적적으로 뭐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느립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2025년에서나 이제 흑자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뭐 오늘은 아시다시피 뭐 뉴로모픽인가요? 요즘에 최근에 뭐 뉴로모픽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도 자람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네페스아크와 함께 좀 강세인 모습이었는데 그쪽으로 좀 다시 부각이 되는 모습에서 오늘 좀 상당히 강세였던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뉴로모픽 관련주로 좀 오늘 상승이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적으로는 이게 뭐 차량용 반도체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아다스라고 하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 프로세서 뭐 이런 것들 쪽이기 때문에 차량용 프로세서 이쪽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쪽으로도 또 이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부각이 좀 안 되는 그런 흐름도 좀 있고요. 그래서 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뭐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예, 좀 뉴로모픽 관련해서 후발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근데 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저는 이런 추세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그래서 6분기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히려 그냥 여기서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오면 그냥
손절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2350원에 너무 비중이 크세요. 25%면.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보통 2번 내지는 3번 정도 분할해서 손절하라고 하시거든요. 비중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일 정도부터 그냥 손절을 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3월 되면은 상장 폐지 또 이런 또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보고서 이슈도 나오기 때문에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또 NCN 계열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뉴로모픽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넥스트 칩에 대해서는 반등 시 분할 매도 의견 전해드렸고요. 내일부터 이 종목의 좀 흐름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봄님이 올려주신 상신 EDP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2만 원입니다. 비중 15% 담으셨고요. 1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듯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목표가와 함께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2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매수하신 이후에 이 종목도 좀 많이 내려갔었네요. 13,000원까지 내려갔었다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상신 EDP가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줍니다. 오늘도 4%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신 EDP 상승세 계속 쭉 이어간다면 다시 한번 탈출의 기회가 올까요? 네, 시작을 했다고 좀 봅니다. 네. 계기가 된 게 배터리 인터데이에서 삼성 SDI가 전고체와 더불어서 원통형 배터리 그 사업 계획을 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삼성 SDI의 주 거래처니까 특히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삼성 SDI가 내년도부터 지금 양산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제가 얘기를 할 때 항상 상신 EDP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제가 이슈 첫 시간에 담을 때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상신 EDP, 나노 신소재, 새로운 펌프액과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때마침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이슈가 좀 되면서 대량 거래와 함께 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소재 관련 종목들은 양극재를 중심으로 상당히 실적 변동성이 큰데 부품 종목들은 상대적 안정성이 있고요. 회사가 이제 현재 시장 자체는 이제 삼성 SDI 원통형 그 배터리와 관련된 그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 문제는 삼성 SDI가 원통형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생산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현재 이 회사 실적 자체는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 스마트폰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소형 전동기라든가 그쪽에만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쪽에 생산을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한다면 네. 폭발적으로 회사가 매출이 증가될 거고요. 그러니까 특히 삼성 SDI가 미국의 인디애나 주 쪽에 1공장, 2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도에 지금 완공이 좀 되는데 예상 문제는 거기에 현재는 회사가 그 해외 쪽에 헝가리 쪽에 지금 법인이 좀 들어가 있는데 미국 쪽에 삼성 SDI 그 미국의 1공장, 2공장이 들어가는 인디애나 주 바로 옆에 축구장 3배 크기에 해당되는 땅을 매입을 해놨고요. 최근에 공시도 나왔지만은 건물을까지 매입을 한 것 같아요. 1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삼성 SDI 공장 증설과 함께 예사도 매출액이 아마 폭발적으로 증가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종목도 2025년도 실적이 예사가 현재 올해 작년도에 매출액이 한 3천억대 정도. 올해는 아마 3,500억 정도. 제가 아마 추정을 해보면 내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5천억이 넘어갈 거고 예사가 영업이익률이 10%가 넘거든요. 영업이익이 600억이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대충 제가 계산을 추정을 해보면 아니면 예사 분석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안 나오는데 다른 신흥 SC도 이제 비싸게 매출이 성장할 거라는 전망을 나와 있어가지고 기획해 보면 대충 추정을 해보면 2025년도 PER 단위로 3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PER 단위로 3배면 예사 주가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그동안 이슈가 없어도 워낙 주가 쌌는데 못 갔는데 이번 원통형 배터리와 함께 삼성 SDI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쪽인데 충분히 중장기 투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의 주가 이제 무도란 이유 자체가 워낙 이 종목이 16,000원대에서 행보를 했거든요. 상당히 지루하게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사람들이 16,000원대 샀던 사람들이 이제 지겨우니까 10% 올라가니까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내놓으면서 계속 음봉이 좀 떨어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충분히 계속 우상향을 할 것 같습니다. 좀 고생하셨으면 아마 내일 약간 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18,500원이라든가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충분히 다른 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볼 종목이고 또 앞으로 실적이 좀 꾸준하게 좋아지는 회사지니까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일단 목표 주가는 22,000원도까지는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2,000원도를 목표 주가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눌림목 조정 구간 쪽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손실 줄인다든가 이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상신 EDP는 저희 목표가 2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좀 고생하셨을 텐데 상승 추세, 우상향 추세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셨고요.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18,000원 인근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매수 타이밍까지 체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김 반장님 오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신규로 분할 매수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일단 LG 디스플레이의 최근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24,000원에서부터 11,000원까지 이제 한 50% 넘게 좀 내려왔고 이번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주가가 좀 내려왔다라는 건 말고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왜 좋은 종목들 많고 추세가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왜 하락 추세 종목을 사시려고 하는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좀 뭐 저가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AI 돌리려면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네. 그와 관련해서 좀 엮어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전기가 많이 들어서. 전기. LG 디스플레이는 네. OLED나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네. 전기 쪽을 보신다면 변압기나 아니면 그 전선 쪽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 그쪽을 좀 더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이나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저가권이라 한번 들어가 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LCD 사업 예전에 우리 한국이 되게 잘하다가 되게 중국의 저가 공세에 완전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많이 밀리는 그런 부분도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1,200만 원짜리 전기차 나왔거든요. 자꾸 이렇게 저가 공세를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섹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중국산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유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모집 가격 1차 반니까 9,090원으로 이제 확정을 해서 유증에는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그 시설 투자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운영 자금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LCD가 좀 안 되다 보니까 OLED 쪽으로 이제 전환을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좀 투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종목보다 차라리 높은 반도체 종목을 보겠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라면 그래서 다시 재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다른 종목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쪽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매수는 조금 더 다른 시점에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가 많이 들어가서요 라고 말씀하셨던 건 다른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 체크했는데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말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김영진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솔브레인 홀딩스 진단하겠습니다. 6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담으셨네요. 솔브레인 홀딩스 오늘은 6만 원에 거래 마쳤고 이 종목 역시 좀 급등 이후에 잠시 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잘 매수를 하신 걸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짧은 매매를 접근하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4만 원에서부터 거의 9만 원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87,800원까지 거의 100%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뻔하잖아요. 2월 말부터 올라왔으니까 홀딩스니까 저 PBR 종목으로 지주회사 맥락으로 움직였던 게 됐죠. 그러면 물론 저 PBR과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 PBR 종목들은 PBR 낮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처럼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면 후유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저 PBR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주당 BPS가 2022년도 기준에서 5만 5천 원이니까 작년도 이익이 증가하는 거 감안한다 하더라도 6만 원짜리거든요. 6만 원이 안 넘어가거든요. 그럼 현재 주가 6만 원이니까 PBR 단위로 따지면 대충 1배잖아요. 네. 1배입니다. 그러면 물론 PBR 1배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율이 PBR 1배면 15% 20% 정도 되면 저 PBR과 관련해 가지고 PBR은 낮지만은 어떤 주주 재고 차원에서 ROE가 높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네. 괜찮아요. 그렇지만 얘사 또 ROE도 높지가 않아요. ROE가 보면
2022년도 기준에서 5.8%니까 6%도 안 넘어요. 그러면 PBR 1배에 ROE가 6%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의 저 PBR 정책과도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세 자체도 깨졌고 네. 약간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팔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요? 주가 왜냐 저 PBR 종목들이 이제 완만하게 가는 장세고 이 종목 또 외국 투자가들이 외국 투자가 한꺼번에 좀 많이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가총액 1조 7천억짜리고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네. 바로 손절에 빠져도 바로 손절하시고 6만 원 깨면 손절하시고 6만 1,000원대 사셨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잠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6만 2, 3천 원 정도 언저리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아마 5만 5천 원 정도라든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진단을 잘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 빠르게 매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AP 시스템까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익 내서 집 사자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2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담으셨습니다. AP 시스템 오늘 올라가면서 21,650원에 거래 마쳤고요.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좀 박스권에서 조금 횡보하면서 조정 구간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가져갈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AP 시스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괜찮아 보입니다. 뭐 실적적으로도 괜찮고요. 뭐 레이저 어닐링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OLED 이쪽 이제 장비 같은 것들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SK온 향입니다. 여기에 이제 공정 장비, 이제 셀 포장기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수주한 어떤 이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뭐 이런 쪽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중이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30%, 그다음 디스플레이 쪽이죠. 디스플레이 40%, 그다음 반도체 30%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분야별로 뭐 나름대로 뭐 퍼센트가 좀 양호하게 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나 디스플레이 쪽이면 모르겠는데 네. 반도체 쪽 레이저 어닐링 장비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도 괜찮고요. 기술력도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도 괜찮아 보입니다만,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런 태양광 쪽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뭐 이게 지금 뭐 전망이 그런 좋은 그런 섹터는 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뭐 지금 뭐 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반등 정도는 계속해서 상승 정도는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2,500원, 23,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네. 그 정도 선에서는 뭐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P 시스템 보유 의견 전해드렸고요. 목표가도 23,000원 정도로 전해드렸습니다.